네, 전국의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LBX 동영상 리뷰, 저는 건담을 리그 스트록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엠페러 M3입니다. 2014년 8월 28일에 1500엔으로 발매된 제품이고요. 엠페러의 후속기로서 지금은 M3라고 말씀드렸는데 M5까지 기획이 되었었던 시리즈 중 하나인데, 카미야 중공업의 CEO였던 카이도 요시미츠, 카이도진의 할아버지죠. 카이도 요시미츠가 암살을 당하면서 계획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2056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던, 참 사연도 많고 참 파란만장한 그런 기체인데, 애니메이션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게임판 골판지 전기 부스트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얻을 수 있는, 제 기억으로는 꽤나 고성능이었어요. M5, M3 물론 따로 나왔었는데 M3의 경우에 하반신이 동일했기 때문에 상반신만 붙여놓고 하반신은 나중에 얻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기체였습니다. 자세한 리뷰 앞서서 총점 말씀드릴게요. 저는 10점 만점 중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발매됐던 56번 아킬레스 2와 마찬가지로 기존 키트의 하반신을 그대로 가져다 쓴 좀 약간 속보이는 그런 구성이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하나의 키트로 M3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M5까지 모두 재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메리트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제품이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체의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엠페러하고 동일한 톤의 컬러링을 보여주고 있는 외관인데요. 기존 이 남색하고 보라색 계통에 붉은색이 조금 더 추가된 정도네요. 얼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어요. 뭐랄까, 기존 엠페러는 눈 개슴 칠이한 거는 비슷하게 닮아 있는데, 이 전체적인 얼굴 분위기 자체가 이 벼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논 쪽 많이 닮았죠. 더 나아가서는 이 야마노반이 조종하던 LBX들 전부 다 이런 벼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쪽 계통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자, 얼굴 이렇게 첫인상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베르세르크의 그리피스가 나중에 갑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그 얼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자, 얼굴 파츠는 뭐 색분할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구성되어 있는 파츠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아래쪽에 파츠로 색분할이 돼 있고요. 벼슬 같은 부분도 자, 이렇게 빼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붉은색 파츠와 보라색 파츠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자, 얼굴 같은 경우도 스티커가 자, 요 부분과 요 부분밖에 안 들어갔어요. 눈하고 눈 위에 있는 요 눈썹이라고 해야 될까? 요 부분, 그 귀 부분에 동그라미, 자, 요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얼굴만 보면 일반판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색분할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깨 같은 경우도 색깔에다 색깔을 입히는 그런 방식, 예를 들자면 엠페러의 경우에는 어깨 윗부분 빨간색이 점점점 있던 부분이 다 통짜고 그 위에 어두운 색 파츠를 더 씌우는 방식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각각의 파츠로 다 분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분할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따로 스티커가 안 붙는 거죠. 어깨나 이 부분에 스티커가 붙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LBX 경우에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색별로 다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체에 들어간 스티커가 얼마 없어요. 스티커 자체는 좀 다른 일반판 LBX에 비해서 뭐 가격이니만큼 구성이 좀 많긴 했는데, 무장에 대부분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소체에는 많이 안 붙더라고요. 동체 디자인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코어 부분에 요 M자, 핑크색 M자 스티커로 붙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다른 부분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뀌었고요. 뒷부분도 바뀌었고, 근데 이 하반신이 앞서서 제품 설명 잠깐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해가 안 되냐. 자, 하반신만 요렇게 놔두고 보면 영락 없는, 이게 신제품인지 엠페러를 하나 더 산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 색깔까지도요. 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거겠죠.
이거는 하반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이 폴리캡 색상이 붉은색으로 구성이 된 거 외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것이 없어요. 미묘한 색 차이를 조금 보여주긴 하는데, 이 보라색이랑 남색이, 이거는 뭐 글쎄요, 반다이 쪽에서 성형품에다가 원재료를 넣고 성형품을 찍어낼 때 언제나 모든 제품이 똑같은 배합에 의해서 똑같은 색깔을 내게끔 만들긴 하겠지만, 세월이 워낙에 오래 지났잖아요. 벌써 몇 년입니까? 2년 전에 나온 키트인데 완전히 똑같게는 못 만들었나 봐요. 아니면은 뭐 상반신이나 다른 보라색이나 붉은색 부분에 맞추다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하반신은 성형품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 망토는 페이퍼 크래프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일반판 키트에서는 당연한 퀄리티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엠페러와는 다르게 요즘 트렌드인데, 저 원래는 목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는 방식이었어요. 망토 자체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근데 제노원 같은 경우처럼 아예 망토를 따로 이렇게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유니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완전히 간편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그래봤자 뭐 페이퍼 크래프트지만 탈착이 쉬워졌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목에다가 안 걸치다 보니까 각도 조절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점. 자, 그리고 M3의 외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트 최대 장점이 M3하고 M5를 모두 재현이 가능한 컨버전 키트라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약간의 파츠 교환을 통해서 재현이 가능한데요. M5를 재현하기 위한 파츠 구성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M5의 얼굴, 그리고 M5의 목 주변을 치장하는 파츠, 그리고 M5의 팔꿈치에 끼우는 파츠, 그리고 그 팔꿈치에 연결하는 타일런트 엣지라는 무기로도 사용되는 방패 비슷한 파츠가 있습니다. 자, 요 파츠들을 이용하면은 M5가 재현이 가능한데요. 자, 일단은 한번 가볍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머리 떼어내고요. 자, 어깨 파츠를 떼어내는데, 어깨 파츠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LBX는 요 폴리캡 위에 어깨 파츠를 곧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끼는 방식인데, 엠페러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파츠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래서 탈착이 조금 쉽다는 거. 자, 여기에 M5의 어깨를 띄워줍니다. 먼저 M5의 머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망토를 교환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망토를 가운데에 넣고 교환하는 방식이라, 자, 파츠가 이렇게 생겼어요. 망토를 빼주고 M5의 망토로 교체를 해줍니다. 근데 이 망토 교체하는 부분에서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망토가 좀 파손되기 쉬운 구조라서, 이거 벌써 빠지죠. 이렇게 망토가 벌써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확실하게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망토 먼저 연결을 해주고요. 자, 팔꿈치 파츠를 바꿔줄 건데요. 자, 여기서 팔꿈치에 이제 요 파츠들을 끼우고 타일런트 엣지를 끼울 건데, 자, 여기서 각도 조절이라던가 이것저것 좀 시간 관계상 여기를 스킵하고 일단 M5를 완성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교환식 파츠를 통해서 재현된 엠페러 M5입니다. 이쪽은 분위기가 좀 프로토제논하고 많이 닮은 듯해요. 얼굴 인상은 이쪽에 엠페러하고 더 닮아 있고요. 얼굴을 통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얼굴 하나로도 좀 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거대한 뿔, 그 양옆으로 쭉쭉 뻗은 귀,
무엇보다도 이 팔에 붙은 타일런트 엣지 막 돌기가 튀어나와 있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목 주변에 이 안쪽에 들어간 빨간색 파츠, 뒤에서 보면 더 확실한데 이 목 주변을 치장할 수 있는 왕관같이 생긴 이 부분이요. 자, 이 파츠나 어깨 장식이 굉장히 화려해졌는데 마음에 듭니다. 자, 어깨 부분은 또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위까지 완전히 올리면은 무슨 옷깃을 세운 것처럼 마치 중세 시대 폴드런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어디에 걸렸니? 자,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M3보다 붉은색이 좀 많이 추가가 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타일런트 엣지를 결합하는 방식이 이 팔 등에다가 연결을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을 앞쪽이나 뒤쪽으로 옮겨서 달 수 있게끔 선택이 가능했다면은 팔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접을 수 있는 상태로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깨가 넓어져서 그런지 볼륨감도 상당히 향상이라기보단 뭐 볼륨감이 증대가 상당히 됐고요. 자, M5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프로토 제논을 그대로 그냥 설계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발전을 시켰으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자, 망토 변경이 됐고요. 참고로 망토는 자, 이거 말고도 작은 망토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바꿔 끼우셔도 되고, 자, 요런 느낌으로 겹쳐서 두 개를 겹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망토가 2종 부속됐다는 거. 자, 이렇게 M3, M5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파츠를 제거를 해놨고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먼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일반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자체를 각도를 눈에 띄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안쪽 구조를 보면은 납득이 가는 구조죠. 자, 이렇게 조인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긴 느낌입니다. 팔 같은 경우는 안쪽에 어떤 방해 요소도 없기 때문에 90도까지 이렇게 꺾여지고요. 하반신 같은 경우는 뭐 엠페러와 똑같습니다. 고관절 역시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불안한 결합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무릎은 엠페러와 동일합니다. 저 관절이 많이 다 드러나 있는 만큼 별다른 방해 요소 없이 이렇게 90도 가까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자, 내부 구조가 이렇습니다. 뭐 데쿠나 아킬레스 등등에서 보이던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꿈치를 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네요. 전체적인 가동률은 뭐 그다지 나쁜 편도 아니고 훌륭한 편도 아니지만, 하반신이 기존 키트와 동일한 구성의 성형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개선점도 없다는 거, 최신 키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히려 한 1년 가까이 지난 더블 시리즈 라인업의 LBXD 훨씬 더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으로요. 배경상으로 1기에 등장했던, 게임상에서는 1기에 등장했던 기체이기 때문에 뭐 설정상으로는 움직임이 좀 둔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면 할 말 없지만, 뻔히 보이는 속이 뻔히 보이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반신을 똑같은 부품을 썼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개선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 이렇게 가동률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무장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장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무장 티타니아인데 어디서 많이 본 물건이죠. 일단 말하자면은 기존 엠페러의 티타니아하고 완전히 동일한 파츠로 이루어진 똑같은 물건입니다. 색, 형태, 실 모든 것이 동일하고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똑같은 물건입니다. 다만 이게 달라진 점이라면은, 자, 이 M5에 양팔에 달려있던 아까 보여드린 이 타일런트 엣지, 자, 이 부분을 살짝 떼서
이 물건을 이용해서 조합을 하면은 신무장인 타일런트 티타니아가 된다는 점 일단 재현을 한번 해보죠. 타일런트 티타니아 재현을 위해서는 이 전용 조인트가 필요하고요. 앞부분 돌기 부분을 이렇게 교체한 다음에 타일런트 티타니아의 안쪽 회색 부분 파츠를 앞쪽으로 이렇게 빼냅니다. 앞쪽으로 빼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파츠를 맨 위쪽 가운데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결합을 해줍니다. 양쪽으로 샌드위치 하듯이. 자, 이렇게 조합을 해주시면 엄청난 볼륨에 엄청나게 무식하게 생긴,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은 타일런트 티타니아가 됩니다. 뭐랄까, 볼륨이 좀 엄청나게 커지는 바람에 파지 시켰을 때 이게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좀 포즈 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단점 아닌 단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은 이게 무거워서 내려버립니다. 이게 하이퍼 펑션에서도 감당이 안 될 만큼의 무게인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이렇게 아예 손이 빠져버리죠. 디스크도 빠지고 막. 자, 이거를 또 이 무기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말하자면 기존 엠페로도 좀 까야 되는 부분인데, 이 티타니아가 결합 방식이 애매해요. 뒤쪽 꼭다리를 뺄 수 있는 기믹이 없다 보니까 양손 파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들 수라도 있었다면은 이게 무게가 무거워도 어느 정도 포즈가 나올 텐데, 이게 또 일반판 티타니아는 또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M5에서는 이 어깨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걸리면서 팔을 못 올려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무기를 치켜든 포즈도 조금 뭐랄까 불가능이라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든 모습까지는 가능한데, 자, 어찌됐건 뭐 무기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오랜만에 가격대에 부합하는 무기 파츠를 좀 본 느낌이라는 느낌이에요. 일반판 가격대 1,500엔대에서 존재할 만한 그런 퀄리티라고 보여집니다. 색분할 수준, 파츠의 수, 그리고 스티커 등등 디테일, 몰드 이것저것 다 해서 볼륨감까지 포함해서요. 서질 못해. 무기가 무거워서 다리 빠지고 팔 빠지고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무기에 대해서 이거 말씀드리다가는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가장 안전적인 포즈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 키트라서 이게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싫어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타일런트 티타니아가 된다는 거 부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엠페러 M3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요, 오랜만에 건프라고 LBX 조합해 볼 건데요. 조인트 호환 면에서 이것저것 의외로 좀 궁합이 잘 맞았던 HGUC 하이뉴 건담하고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LBX 쪽 소체는 붉은색의 도트블레스 라이저 GXT, 지금 보고 계시는 GXT 사용해서 적색 청색의 뚜렷한 보색 대비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쓸 재료들은요, 일단 보고 계시는 도트블레스 라이저 GXT의 소체, 그리고 하이뉴 건담의 판넬 컨테이너 양쪽, 그리고 무장으로는 이 빔라이플하고 실드, 그리고 하이뉴 건담의 양팔, 어깨에서 아래 부분만, 자, 요렇게 이용을 해서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도트블레스 라이저의 양팔을 제거할 건데, 어깨 부분만 남기고, 자, 아래쪽 이렇게 뾰족한 조인트가 나오게끔 이렇게 발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결합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스무스하게 원래 자기 자리인 양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쎄요,
뭔가 팔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이게 건담 타입 MS 중에서도 좀 상당히 프로포션이 말쑥했던 녀석이라 그런지 HG로 골랐는데도 팔이 굉장히 길어요. 오랑우탄 같아요. 하지만 이 도트 블레스 라이저에게는 키높이 기믹이 있었죠. 하이힐을 신게 만들 수 있는. 자, 이렇게 발을 세워줍니다. 자, 이렇게 발을 세워주면 하체 비율이 좀 늘어나면서 얼추 팔다리 비율이 맞게 되는 거죠. 자, 별로 큰 어색함이 없죠. 팔이 약간 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판넬 컨테이너 양쪽을 그대로 이 도트 블레스 라이저 등 쪽에 멀티 기믹색 조인트에 연결을 합니다. 참고로 이 판넬 컨테이너 조인트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 파츠를 제거해야 된다는 점, 안쪽에 흰색 파츠를 제거해야 된다는 점. 일단 판넬 컨테이너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게 무게중심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적절히 좀 체중을 앞쪽으로 쏠리게 해서 세워줍니다. 아니면 아예 판넬 컨테이너를 뒤쪽으로 제껴서 자, 이렇게 잘 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약간 배사장이 되지만 발을 끝까지 세워주는 거. 마지막으로 무장 빔라이플 결합을 해주고요. 또 하필이면 또 이게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혼자서 콘티를 쓰면서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혼자 할 때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막상 방송을 찍으면 이렇게 막 다 떨어지고 분해가 됩니다. 이거 변명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런 무기를 쥐기 위한 손이 따로 존재한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빔라이프를 연결을 해줄까요? 제 이거 보세요. 정말 이렇지 않았습니다. 혼자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파츠들이. 꼭 이렇게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막 푸념 아닌 푸념이었고요. 무게중심 맞추기 정말 힘든데. 다리를 좀 더 벌려야 될까? 포즈가 좀 어정쩡하긴 한데 추가적으로 실드 한번 끼워보죠. 실드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간단한 조합인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 실드가 커서 약간 방해 어깨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이렇게 바지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공간 관계상 3D 스피는 생략하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이것저것 꼼수 안 부리고 서로 딱 맞아 떨어지는 조인트끼리 좀 조합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애매하게 비슷한 흰색을 가지고 있던 이 그냥 도트 블레스 라이저 말고 이렇게 일부러 붉은색의 소체를 가진 GX3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엠페러 M3를 리뷰해드렸습니다. 이 하나의 키트로 두 가지 LBX를 재현 가능하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 제품이네요. 각각의 모습이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마음에 드는 녀석입니다. 같은 가격이었던 이 바로 전에 나온 아킬레스2가 좀 초라한 구성으로 보일 정도로 이 파츠 구성 그리고 즐길 요소가 아주 많은, 오랜만에 정말 제품 퀄리티만 놓고도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키트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제논을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조금씩 이름이 나왔었죠. 계속 카이도진 라인으로 가게 되는데 걸파지전기 1기에서 엠페로 후속기로 등장했던 녀석이고요. 팬 입장에서는 프로토 제논이 키트화 되기를 바랬던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제논이 키트로서의 재현도는 뭐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엠페러 M3에 이어서 다음 시간 LBX 제논 많은 기대 바랄게요.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담 올리기의 스트록스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